시간입니다. 어제까지 단전옥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을 다시 한번 쭉 단단히 자연옥에서부터 단전옥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현빈 인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서 기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호흡에서는 단전호흡이건 자연호흡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하고 부드럽게 하라. 실제 자기 호흡은 4, 5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힘줘서 길게 해서 6초, 7초, 10초 이렇게 해도 그게 호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림이 오래 지속하다 보면 자기 몸을 해치는 참 칼날이 돼서 장차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절대 무리한 호흡을 하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호흡이 20초가 되고 난 뒤에 20초 가까이 되고 난 뒤에 단전호흡으로 전환할 때는 숨을 들어 마실 때 의식이 따라 들어가되 이 폐기관을 통과할 때는 감각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도 같은 속도로 단전까지 끌어내리고 여기다 의식을 두고 조용히 들어 마셔요. 이렇게 내보내면 내보낼 때 이렇게 기가 빠져나갈 때 의식을 여기서 코끝에 숨이 나오는 걸 압니다. 그럼 의식이 저절로 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의식을 두고 계속 호흡한다고 하더라도 숨을 내뱉을 때 코끝에 숨이 가늘게 나오는 걸 느낀다는 건 코끝에 의식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전에다만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한다고 해도 나오는 걸 느낄 때는 코끝에도 의식이 여기다가 이리 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다만 두고 한다고 해도 큰 잘못은 없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 책을 집에 가시거든 2번, 3번, 4번 읽어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껍데기만 알고서 대충만 신용만 내서는 절대 올바른 호흡이 안 된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책에는 그래서 올바른 말을 다 진술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선은 불가지는요 도저히 글이라는 건 암만 잘 쓰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게 어느 불가진심이요. 어느 말이라는 것은 불가진심이다. 자기 마음을 전부 말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길밖에 못 씁니다.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 자기의 신체의 여러 가지 기타 조건, 또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자기의 마음가짐 각항에 따라서 가는 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가는 길이 다 다른데 어느 책에다 한 가지를 이렇게 된다고 썼다. 그렇게 해봤자 그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어느 책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건 되게 그대로 나타나는 법은 없어. 뭔가 조금 길고 짧은 게 다 다르지. 그때마다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을 때는 연정원에서 한번 상의를 하시고 현재 몇 초읍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옳은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여기를 어디를 어떻게 고치며 장차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걸 꼭 물어서 수련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단전부의가 팽팽한 기가 팽만을 했다. 이런 경우를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단전이다. 많이 커졌다. 그럼 흰경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면서 하복부가 평만했다 그러면 이 기라는 건
위에서 내려온 기운만 여기에 모여서 꽉 차는 건 아닙니다. 의식을 여기다 두고 조용히 숨을 들어 마시면 다른 데에 있는 기도 다 딸려와서 의식이 머무는 곳에 기가 집중을 해요. 이렇게 팽만을 한다. 여기다가 호흡을 해서 14초, 20초 호흡을 단전호흡으로 돌려서는 몇 초에서 시작하냐면 14초에서 시작을 합니다. 단전호흡. 자연호흡 20초 하던 사람이 단전호흡으로 돌려서는 14초에서부터 시작해요. 16초, 18초, 20초, 22초 이렇게 늘려가는데 단전에 의식을 두고서 호흡한 지가 여러 날 돼서 한 25초 또는 내지 한 30초 정도의 호흡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단전 부위가 극도로 팽만을 해요. 이거 이상 더 불러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더 이게 불러질 정도로 의식을 두고 호흡하면 힘이 들어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어디로 이 기가 빠져나갈지 걱정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저절로 이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배꼽인데 배꼽에서 이렇게 거 보면 제역지간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옆구리고 여기가 배꼽인데 배꼽을 제라고 한 거예요. 배꼽 제자 이게 옆구리 협자인데 이 요놈이 요로 구멍이 나서 이쪽으로 밀려옵니다. 이만큼 이렇게 와요. 이놈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럼 일로 오면은 숨을 들어 마실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숨을 조용히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들어 마시면 이만하지 커졌어. 커지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밀려가서 여기도 이만하게 큰 게 여기 들어앉아. 여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 이 숨을 다 들어 마시고 난 뒤에 조용히 내뱉으면 돌아와서 쭉 나가고 들어가서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내뱉을 때 기를 내뱉는다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도 작아지고 이놈도 작아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여기 올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기가 쌓이는 그 범위가 점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대가 됐거든. 그러면 호흡이 이때 한 5초 정도 길어집니다. 참 여기서 30초 내지 한 35초쯤 여기다 놓고 계속 호흡을 하면 들어와서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내보내면 적어지고 들어오면 커지고 이거 이상 더 커지지 못한다 할 때쯤 되면 이미 또 여기서 자리를 떠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가 명치인데 명치 끝인데 요런 방으로 옵니다. 밀려가요. 여기 와서 그럼 들어마시면 여기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내보내면 전부 작아지고 들어마시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 풀이해서 여기 왔을 때는 한 35초에서 한 40초쯤 됩니다. 여기서 계속 여기다 대고 호흡을 하면은 이름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리를 떠요. 그 우협으로 와. 오른쪽의 옆구리 근방으로 와요. 그럼 들어마시면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내보내면 적어지고 들어마시면 커지고 여기서는 한 40초에서 한 50초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이상 더 여기도 네 군데가 다 꽉 찼다. 내보내면 적어지고 들어마시면 꽉 차고 이거 이상 더 커지지 못할 때 되면 이미 다시 밀려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단전의 아래 부위까지 와서 단전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여기까지 올 때쯤 되면 한 50초에서 1분 가까운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호흡이 이제 끝난 게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이 호흡 공부는 아주 높은 기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영원히 사실은 죽을 때까지 시작도 호흡에서 시작하고 끝까지 호흡입니다. 호흡을 그만두는 법은 없어요. 들어마시면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서 여기까지 꽉 채워서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내뱉는다고 생각해도 숨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직접 조용히 내뱉는다 생각해도 다른 데 있는 거까지
전부 팽만했던 게 적어지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 원래 기가 반드시 처음 오를 때는 전부 책에 보면 아래로 내려서 동맥으로 이렇게 올려서 임독을 돌린다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 논다고 써있는 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 세계를 찾아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이걸 해봤습니다. 가만히. 그 양반은 이제 투역 공부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신체 내부가 그래서 기가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돈다는 걸 봤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기가 인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기가 이렇게 도는 게인데 선생님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손가락질을 참 잘하다. 너는 호흡하기 전에 그걸 미리 보았느냐? 그게 못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걸 내놓으셨어요. 어차피 그저 저절로 저절로 되는 대로 맡기면 이렇게 도는데 이걸 임독으로 돌린다고 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다. 저렇게 여러 달 동안 이렇게 돌리건 안 돌리든 단전에다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만 해서 여러분이 또 돌 수도 있고 여기에만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호흡을 여러 달 하면은 여기에 모인 기운이 후천기가 모이는 게인데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기운과 똑같은 선천기운 변하면 그제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요 단전 부위에서 이 해음혈까지 오는 길이 거의 나이떨 아니야, 이 길. 거기는 길이 꽉 막혔어요. 음습해서 여기가. 그래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이 선천기가 뚫고 나가더라도 힘들어요. 저 내려가다가 길이 없으니까 도로 나오고 내려가다가 도로 나오고 내려가다가 도로 나오고 여러 번 시계미하다가 음부 가까이 가면 음부를 셀라고 합니다. 갓도로 올라오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 부위를 지내서 다시 이제 해음 근처에 가면은 해음에서 이제 빨려 들어가고 거기서 해음을 넘어서 뒤에 꼬리 뼈 있는 근방이가 거기가 미려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여기 또 있어요. 거기 넘어가려면 이제 항문으로 셀라고 하거든. 이게 거기 내려갈 때 어쩐지 뒤에 방귀가 마려워요.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와. 이게 핏기면 의식을 그쪽으로 뺏기니까 기가 팍 흩어져 버려요. 그게 중도는 이게 똥구멍으로 방귀를 끼니까 새는 데다. 그래서 이걸 안 새게 하려고 그 전에 제가 어려서 절에 가서 이제 참선한다고 할 때 스님이 손뭉치를 이만한 걸 근처에 홀림에다 넣고 누가 나와봤더니 속에다 넣더니 똥구멍을 막아요. 이로 새는 걸 막는다고. 이게 방귀를 끼면 그걸로 기가 샌다고 해서 똥구멍을 막고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부질없는 짓이고 그런 걸 막아서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새도 안 하고 거기를 넘어갈 때의 요령이 있어. 어떻게 하면 미려관에 모이고 미려관에서 저 올라오면 요렇게 이 명문의 마주치는 곳에 이쪽에 저 소위 명치 끝의 마주치는 이쪽에 명문과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수련이 되고 그림이 올라가면 또 여기 어제 말씀드린 옥침관이라는 다시 한번 수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미려관까지 보낼 때 보내는 요령과 미려에서 명문까지 보내는 요령, 명문에서 옥침까지 보내는 요령이 참 달라요. 굵게 보내느냐, 가늘게 보내느냐, 빨리 보내느냐, 느리게 보내느냐, 힘이 씨 보내느냐, 힘이 약하게 보내느냐 하는 그것을 구분해서 이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우거다, 소얼음과 같다. 양거다, 또는 녹거다. 거자를 수레 거자를 하는데 쇠수레로 가느냐, 양의 수레로 가느냐, 사슴 수레로 가느냐. 쇠수레는 많이는 싫지만 빨리는 못 가고, 양의 수레는 많이도 못 싣고 빨리도 못 가고, 양은 느리니까. 사슴 수레는 많이는 못 실어도 빨리는 가고, 그 가는 요령이 전부 달라. 그 여기 와서 자기가 한 번 호흡만 하면 임독을 생기가 돈다는 친구가 여러도 왔었는데, 겨우 이 미력까지 보낼 때 어떤 요령으로 보냈어? 그냥 보냈지.
그러면 명문까지는 어떻게 갔소? 그냥 물어봤어요. 언제 갔나? 이 옥침을 어떻게 통과시켰소? 깜깜한 소리. 예! 뭐야? 거짓말도 아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오늘 거짓말하면 영원히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탈을 벗고 올바른 지도를 받아서 네가 몇 년 고생이 돼서 바른 것을 안다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너 잘 살아야 2, 3년밖에 못 살아. 그래야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하는 놈이 여러 있었어요. 호자도 못한 거, 구경도 못한 놈이 끙끙 힘줘가며 억지로 해서 대가리가 이상해져서 그러고 이 우유 젊은 치 같으면 야주는 이상해집니다.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이 성남에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이 하나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게 그래요. 광고지를 먼저 주니까 광고지를 이렇게 했더니 계속 여기는 이거 너희 뭐 여기로 왜 문제 주니 그래. 저는 광고지를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점점 그 문제 좀 말고 읽어봐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나와요. 근데 내가 참 한심한 생각이 나서 참 여자좀 나오기는 이만 뭐가 나와. 멀쩡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더니 아니 뼈가 막 나오는 뼈까지 나온대야. 뼈가 나오는 거 이렇게 문제는 없어지니 그랬지. 그렇대요. 거의 반은 돌았는데 아주 돌라면 360도로 싹 돌으면 제자리 오지만 이건 180도만 돌고 더 안 돌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거든. 아주 개 때문에 속 여러 달 쓰겠어요. 하면 뭐 제 대가리가 다른 때보다 커졌지요.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호흡을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이게 죽으라고 하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사람은 당장에 손 쓸 방법도 있어요. 돈이나 많아서 약이나 열심히 먹을 수 있다면 좀 먹어서 기를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그냥 고칠 수 있어야 제일 좋지.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험한 짓은 절대 억지 호흡은 무조건 안 됩니다. 촬영 1분, 2분, 3분 호흡을 해도 안 돼요. 길게 하는 사람이 2시간 한 번 들어갈 때 1시간 들어가고 1시간 내뱉는 2시간 호흡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말만 들어보지. 2시간 호흡을 한 호흡에 2시간을 걸린다면 24시간 12번만 숨쉬면 하루가 끝나. 참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호흡을 잘못해서 아무것도 현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와서 3번째 왔을 때 아침에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분을 홀딱 뺏겨놓고 마주 앉아서 울통 다 먹고 잘 늙은들 주책이지 그 양반 나오자 나이가 몇 살 더 먹거든. 다 뺏겨놓고 마주 앉아서 호흡합시다. 이렇게 호흡을 한 서너 번 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아이고 왜 내 배는 왜 이리. 그 양반은 처음부터 숨을 쉬는데 이 배 부위가 여기서부터 꼬물꼬물이야. 조용히 들어마시면 1분 동안에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나오는 게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다 들어마시고 난 뒤에 보면 배가 도둑이 나와. 1분 동안 이걸 다 내뱉으니 이제 조용히 들어마시니까 들어가는 게 안 돼요, 하나도. 그래도 1분 후에 보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양반은 2시간 호흡한다는 양반이 들어마시면 여기서부터 꼬물꼬물꼬물.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호흡이 왜 잘못되느냐 하면 아주 일구월심 길게 들어마시려는 생각에 아주 너무 지나쳐서 들어마시다 내뱉다 들어마시다 내뱉다 들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도 내뱉다 들어마시다 내뱉다 들어마시다 내뱉다 들어마시다 내뱉다 들어마시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에 내뱉는 게요. 그래서 이거 참 저는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방법은 숨을 1시간 조용히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그냥 내뱉지 말고 목욕탕에서 물속에 쏙 들어가서 내뱉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30분이라도 내뱉으시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전화 안 오고 그 이튿날도 전화 안 오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깔깔깔깔 웃어야 말이에요. 왜 웃나 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쑥맥은 쑥맥이지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아이고 물속에서 숨을 내뱉었더니
10초도 아니라서 물이 덜컥 넘어가더라. 숨을 내뱉는데 왜 숨이 넘어가겠느냐, 물이 넘어가겠느냐. 이제 이게 제가 숨을 들어마시는지 내뱉는지 모르는 쑥맥 아니에요. 그래 그때부터 이 2시간 호흡하고 보통 때는 1시간 호흡을 했어요. 30분 들어마시고 30분 내뱉 호흡을 했다는데 그것을 30초로 줄였습니다. 1시간 호흡하는 걸 30초로 줄이다니까 12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자기 호흡을. 그걸 줄이는데 몇 달 걸렸어요. 안 된다는 게 버릇인 거예요. 자기는 순하게 한다는 게 저런 짓을 하고 앉을 거예요. 그 나중에 한 서너 달 후에 30초로 줄여서 거기서부터 차차 일체 느릴 생각하지 말고 30초만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오. 그랬는데 조금 늘어서 한 8년 후에 40초음이 됐어요.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좋던지 먼 데서 그 전화를 했더라고. 경기도. 아유 선생님 좀 봤어요. 뭐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봤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신선만 사는 곳인데 그건 사람이 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치가 세상에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잔잔하니 맑은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그냥 그 절벽이 쫙 펼쳐진 경치인데 이건 이 세상에 없는 경치라고 했다. 그걸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마음이 후련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 넘어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별말씀 나세요. 저 날마다 그거 보는 재미로 호흡해요. 그러더라. 그러다 이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어째 실수이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날마다 그거 보는 재미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실망을 했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보는 게 그게 쓸 일이 아니라 그 보려고 하는 자체가 과욕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자 뱀은 뱀이니까 잠깐 보았다가 또 호흡에 정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보고 따라가는 건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옛사람이 간 수레자국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게인데 경치에 팔려서 말이야 어디로 가건 말건 그놈만 쳐다보니까 말은 말대로 가고 수레는 수레대로 가고 저는 딴 데 구경만 하고 댕겼어. 이 아저씨 보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 나는 어디서 어디인지 알들 못이야. 그 장난기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걸 못 버려서 며칠 동안 보려다가 야, 안 되니까 에이 내 보기 무슨 그런 걸 보느냐고 이제 체념을 했네. 선생님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일주일 한게 탁하니 또 나오더래요. 보려고 할 게 안 보고 안 배고 안 보려 할 게 배더라. 한마디 한마디 선생님 말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요 파설집에서 이게 콩이니 매주를 쓰시오 그러면 예 그렇죠. 그 파설 매주 쓴다고 할 사람들 그게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야지만 공부가 되지 시부 건넘는 사람들은 다 옆길을 가고 제길을 가는 하나 없어요. 건방에 들어서 야 선생도 뭐 내내 잘해봤자 1, 2분, 2, 3분밖에 더 하면서 나도 그 정도 되는데 나나 선생이랑 비슷하지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텐데 선생님 호흡이야 옛날에 1, 2분이나 2, 3분 호흡도 아니더니와 그분의 정신세계라는 건 참 엄청난 정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선생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너무 선생님을 높이 받들으면 남들이 심지어 석가모니를 다들 부처님이라고 하지.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 글자가 무슨 자냐면 사람인 전에 아니 글자 써요. 그 양반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부처님. 물론 사람이면서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이면 설마 맞아듣게 하겠느냐. 내가 얘기가 그겁니다. 그 양반도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이지. 사람인데 보통 사람과 달리 활짝 두드러진 그런 성현의 경지에 올라간 분이니까 굉장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 범인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배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어머니가 낳느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나친 수식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제 그분들에 대한 평인데 그걸 종교니까 이걸 그냥 결사적으로 견디네. 그가 사람으로서 그 지경에 갔으니까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맞아 죽었다면 하나도 위대한 것도 없어. 오죽 못난 하나님이 맞아 사람한테 붙들려 맞아 죽는 거냐. 그건 아니다. 사람으로서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야. 죽었다 마음대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이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부활할 능력 아니라면 적어도 4, 5개 올라가야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4, 5개 올라가야지 부활이 가능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창선생이 5개라고 하지만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생이 보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장례를 지내려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들으니까 갑부타이가 옷까지 드는 무게와 같아. 그래 그 야중에 표현이 그랬어요. 형님은 금성탈각하셨습니다. 금성탈각이라는 건 금매미가 허물을 벗었다. 그러니까 허물을 벗고 새로운 북창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 살고 거기에 송장이라고 남겨놓으면 매미가 허물 벗은 껍데기뿐이 어디 옷까지 드는 무게밖에 안 됐다. 그러한 금선탈각한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 구봉송이피가 그렇고 박지화가 그렇고 매월당 김시습이 그렇고 여러십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통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느냐 하고 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지경 되면 다 가능한 것이다. 옛분들 공부한 거 보면 참 지금처럼 지금 사람들의 공부는 모든 면이 편리해졌는데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거창하게 차리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 보따리 속을 뒤져봤더니 커피, 직차 있지, 뭐 홍차 있지, 뭐 있지, 그냥 차라는 차는 차장사를 하려나 이렇게 그냥 병을 따가지고 하네. 거기다 뭐 아래 사람 사는 집 묻어서 전기담도 깔고 잔다. 너무 습도가 너무 따지면 안 되니까 습도게 가지고 간다. 벌써 싸가지는 돌아가서 벌써 틀렸어요. 습도가 높고 낮고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디 방에 한가하게 방에 안에서 공부할 참이었느냐. 이분들은 군부도 공부했습니다. 군부 공부하는 게 잘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공부했어요. 살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한 번 갔다 오려면 한나절 걸리고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하니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처 쌀이 도착하지 않으면 앉아서 군부에서 공부했지. 예, 또 산에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와서 극장 구경도 한번 하고 들어간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도예지에 나와서 목욕탕을 가서 아주 푸짐하게 목욕을 해야지만 몸이 개운하다. 아니 계곡물에서 닦으면 때가 앉아요. 그게 뭐 새때요 뭐요. 왜 꼭 도예지에 나와서 극장 구경을 하고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정신이 때가 묻어서 그가 지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둘러 들어가려 하는 사람을 그래 요새는 더욱 말려요. 호흡을 위조하느냐. 그래서 저가도 4, 50초 이상 됐다고 하기에는 가비겠다. 야인이 부모한테 부려막심한 놈 되지 말고 또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저 한 일 다 하고 성실히 해가면서 매일 수련을 되풀이해서 그 가까이 돼서 한두 달만 산에 들어가면 무언가 이루어질 듯 할 때 그때 들어가든 말든 그때 한 거라. 이제 그때쯤 돼서 실제 잘 되는 놈은 들어가라면 제가 할 일만 없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금 도저히 집을 뜰처리가 못 됩니다. 못 되는 어머니 한번 죽거나 말거나 그냥 붙들어서 집을 삽니다. 속색에 죽거나 말거나.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야지 할 길을 공부 끝나는 동시에 자기 일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수련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개수 있으면 오락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는 절대 가령 이게 장난이라더라도 이런 건 안 한다. 너무 음란한 장난이라거나 또는 술 같은 걸 너무 좋아하지 말자. 이렇게 아주 반듯한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이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날 때부터 너는 공부꾼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건강한 말할 것 없이 차차차 나아지고 반드시 수련은 되기 마련입니다. 암만 느릿느릿 걸어가더라도 쉬고 쉬고 할망정 천천히 반걸음씩 떠나면 언젠가는 목적지 도달하지만 목적지는 저쪽에는 이제 부산히 옆으로 달려가면 한없이 걸어가도 목적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 가운데 제일 이름이 있는 분은 뭐니 해도 이저 중종 때뿐인데 선조 때뿐이고 선조 때뿐이라는 게 좋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났던 구봉 선생이 으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송이퀴라고 하는 어른이에요. 이분이 제일 높이 올라가서 이 양반을 구계제라고 합니다. 9계제까지 오습니다. 구계제라고 하면 성현의 정치. 승인들이 저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 구계제 다음에 이제 뭐 모녀대사가 7계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타가에 있는 분들은 그건 불가에 있는 분이니까 지가 여기서 논할 대상이 못 되고 이 저 고구려 시대 소위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양반들이 7계제를 합니다. 입신의 경지가 거의 신의 경지에 들었다. 이조시대 사람들만 보면은 김시습 선생님의 5계제, 동고 이준경 대감의 5계제, 남명 조식 선생이 5계제, 북창 정념 선생이 5계제, 이조말에 가서도 면후 곽종석 선생이 5계제, 또 누굽니까 하신부 선생이 5계제, 이렇게 5계제 가는 사람들이 절비한데 5계제라면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제갈공명이 5계제래. 참 알지는 제갈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제갈량이처럼 잘하는 분도 5계제다. 4계제, 3계제는 절비하고 아니 하서 김인우 대감이 저 광주 근방에 사셨어요. 그 양반이 5계제입니다. 하서 김인우 대감이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근데 4계제 하면 서화담 선생님의 4계제, 율곡 이대감이 그 양반이 4계제. 그 4계제짜리도 절비한데 우리가 근래 소설에 나왔었지요. 토정 이지함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은 3계제까지입니다. 3계제라도 능이 참 별 개상한 짓도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 3계제만 해도 참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초계제, 재계제만 올라가더라도 참 저런 재주가 다 있나 싶은데 3계제 올라도 다 아니 남의 집 천민으로 태어나서 저 어머니가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고청 서기 선생님, 서기라고 하는 분인데 서고청. 그 양반이 5계제 올라갔다. 일장구식분이었었는데 아니 어려서부터 남이 양반들이 쭉 그일은 자기 어머니는 남의 집 종살이 게 자기는 글 배울 처지가 못 돼. 이렇게 글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외요. 원래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양반 애들한테 두드려 맞지. 글방에 가까이 오지 말라. 먼저 외니까. 그래가는 게 두드려 패지. 글방에도 못 가면 선생이 그걸 알으니까 불러다 밤에 몰래 몇자 읽고 한 번 읽어주면 일남초게요. 글자가 무슨 뜻이다 얘기하면은 2번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아들이 나이 20 가까이 되니까 그냥 도망가서 지리산에 가서 혼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 5계제까지 올라갔다는데 애비가 누군지 알아야지. 어머니가 고 충청남도 공주군 대전에서 거기 하나 넣으면 바로 공주군인데 거기에 이대감이라는 대감댁의 여자 중녀 이 개울가에 빨래 나갔다 소낙비 오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던짐 장사가 옛날에는 잔뜩 그걸 지구댕이를 팔았거든. 던짐 장사가 소낙비 피나려고 불 속에 들어갔다 거기서 눈이 맞아서 그 여자를 범했어. 그래서 그 위에 포태가 돼서 난 게 이거니 애비가 누군지 성이 뭔지 아나.
이렇게 지리산에서 공부하고 와서 자기네 가만히 과거를 살펴봤습니다. 애비를 그냥은 못 찾아. 불 앞에다가 원두를 놨어요. 참외를 쭉 심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그냥 따먹여서 다 10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자기가 10년 원두를 해야지만 아버지를 찾아. 10년 동안 계속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그냥 따먹이니까 저쪽으로 갈 사람도 일로 돌아가면 거 가면 시원한 데서 쉬어가면서 옛날 얘기도 듣고 참외 수박 대접도 실컷 먹을 만치 먹고 싶은 데는 준다니까 거 가서 그날 얻어먹고 가지 하고 잘못 돌아가. 근데 10년째 되는 그러더랍니다. 어떤 던짐장터가 하나 지나가더니 올라오라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참외문 밑에다가 던짐을 벗어놨더니 불을 잡수더니 웃어. 걔 노인장 뭘 보고 그러십니까? 올라오십시오. 하고 참외 수박을 나가 대접을 하니까 이 얘기도 하냐? 감개가 무량한다. 이게 굳이 물으니까 부끄러운 얘기지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여기를 지나가다 소낙비가 와서 저 피했다. 어떤 대가 때 종이 모양이에요. 그 종을 내가 범한 적이 있어서 이게 큰 지못이다. 그래 아이고 아버지하고서 그리고 저를 해서 그가 2,000서씨요. 그래 서씨라고 그 다음부터는 양반이 자기 비로소 내는 길. 그 대감이 그 사람을 종의 아들에게 자기 종인데 종으로 데리고 있다는 걸 했어요. 너를 종으로 데리는 건 내가 하늘에 득지라는 것이다. 왜? 하면 상자는 말을 붙들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고 세워놓고 잠깐만 서십시오. 그래서 서 있으니까 말차를 해서 또래다 이렇게 담았다 휙 뿌리고 또래를 담았다 휙 뿌리고 야 너 그럼 뭐 하는 게냐? 집에 말간에 불이 났습니다. 그거 신고해서 아이만 말간에 불 나는데 해줄다 물속에서 뿌린다고 불이 꺼지느냐 가자. 가보니까 말간에 불이 났어. 이 주인이 물었어요. 그 말간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누가 껐느냐? 갑작스럽게 불이 모이더니 소낙비가 와서 제절 거였다. 그 주인이 놀랐어요. 너를 내가 어디 종으로 드리느냐? 하늘에 득지 않은 것이다. 그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잘 살아라. 나중에 그 어머니가 남의 집 종으로 있었다가 성도 없거든. 죽고 난 뒤에 우리나라 명령이라는 명령은 다 모였어 그 집에. 얼치 아들이 잘났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조상을 하러 왔는데 참 무슨 대감 쭉 왔더랍니다. 이 명정을 써야 돼. 관을 만들면 관 위에다 이렇게 빨간 볼을 이렇게 덮는 게 있어요. 거기다 뭐 승을 써요. 어디 무슨 씨 아무개의 느리다 이렇게 쓰는 느낌. 그걸 쓰니까 서로 안 써. 차마 남의 집 종이라고 써주고 그 명령에 잘난 분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 속을 저희가 하더랍니다. 곧 쓰신 양반이 오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창시에 우암 송시연 선생이 오시더니 이제 쓸 양반 오셨구먼. 그러다 명령을 터내서 하겠어야지. 참 쓰더니 천비 막덕지구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막대기 원래. 천비 막대기 느리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청 얼굴을 못 차리고 너무 솔직하게 썼거든. 막대기 느리다. 고청선생이 아주 만족해. 참 애쓰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쓸 도리가 없어 원래. 기천비 막덕지가 없어. 이 우왕이 참 고두면 곧다우라지 곱은 것을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빠듯하다 이렇게 말할 줄은 모르는 양반이야. 그게 그 때를 기다려서 썼답니다. 그러한 참 잘난 분들이 다 이런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의 비비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게 이 단학에 대해서 공헌이 많았던 분이 북창정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호가 북창이요. 성이 정씨고 이름이 내가 이름 돌석변의 염치라는 여자예요. 정령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잘났었답니다. 이게 이 공부도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면 틀림없는데 머리가 맑아지면 내 머리가 맑아지면 요 머리에서 맑아지면 요만해지고
요만한 사람이 맑아지면 이만치 되고 원체 이 바닥에 있는 애 맑아지면 요만치 되고 그렇게 맑아졌다 해서 전부 천재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머리로 맑아지면 얼마나 맑아지느냐 하는 정도지. 훨씬 현재보다 다 나아지는 건 틀림없지만 언제 나라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단 말이야. 이 공부를 해서 참 높은 계기에 올라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이분 아버지를 정순궁이라고 하는 분인데 윤원형이 윤월로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윤임이라고. 윤임이가 대윤이고 소윤이라는 게 윤원형이 윤월로가 소윤이에요. 대윤 소윤이 노상 싸웠어. 중종 때. 다 같이 왕비가 먼저 왕비도 윤씨고 뒤에 죽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간 왕비도 윤씨인데 먼저 왕비들의 집안을 대인이라고 하고 뒤에 계비의 친정되는 집안 식구를 소윤이라고 그랬어요. 대윤, 소윤 싸우는데 이 양반 아버지가 소윤 편을 들어서 대윤을 몰아내는데 공로를 세웠죠. 대윤이 윤임이요. 윤임이 쫓겨나서 역쪽으로 몰려서 참 사형을 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러는데 이 양반 아버지가 거기를 일조를 해야 나는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소유 대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맨날 거기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윤원행이 윤월로라고 하는 두 형제는 차나 간신히 아주 소인배우시다. 이게 절대 그놈들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안 만나면 앞으로. 안 만난다고 하고 아들 몰래 그날은 나가서 만나. 그 저녁 때 돌아오가면은 어서 만나고 무슨 얘기하면까지 다 하네. 이거 환장한 일이지. 걔 아버님 턴다가 그 유니민을 모략해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을 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앞으로 그랬다. 그 이제 서신으로 연락하고 또 몰래 만나고 하면 영나고시 아들한테 잔소리를 듣네. 이제 피하는 일이 있어야지. 이 아주 아버지가 걔 발로 차고 두드려 펴면서 이 자식아 대인이 잘났다. 나는 소인이라 소인 만난다. 응? 나는 소인이게 소인만 아니 너 대인 자식아 잘났다고 발로 차고 두드려 패우라는데 그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을 두드려 패. 울면서도 아버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나중에 이 집안이 몰나가자 그랬어요. 나라에서 야중이 역적으로 몰렸거든요. 이 아버지가 정승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정승인데 그 짓 하다가 몰려나서 온 집안이 벼슬 먹고 전부 삭탈관직하고 과거 볼 자격도 뺏어버렸어요. 쌍놈을 만들어버렸어. 그게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금 때 그러면 용서를 받아서 다시 벼슬을 하고 이렇게 됐지. 그걸 알아요. 이 양반이 환히 알으니까. 포천 현감, 포천 군수를 지나다가 그만두고 정부 내지에 들어가서 관상감을 지냈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비 오고 눈 오고 인심동태를 알고 하는 걸 그걸 맡았었는데 44살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44살에 세상을 뜰 때 그랬대요. 늘 이웃에서 30여 세 때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북청년생에 30살 때고 그 친구가 29살 때랍니다. 늘 바둑을 두었는데 하는 그래야 북청 나 몇 살까지 살아서 그거나 나한테 왜 물어. 북청이 그래도 참 남의 운명을 아는 데는 북청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네. 좀 얘기 좀 해봐. 그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이영이 29살이지. 그렇소. 내년에 30살 되잖아. 내년 30살 되면 정월 보름날만 지내면 바로 가야 돼야. 아니 그때가 이미 동짓달이 다 됐는데 정월 보름날만 지내면 바로 가야 된다니 큰일 났거든. 자기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홀어머니를 딱 혼자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 먼저 자식이 먼저 죽는 나는 불효막심입니까? 그래 붙들고 사자 말이야. 아유 어머니가 아직도 생전에 계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는 거야. 나중에 한 번만 더 살려달라는 거야. 더 오래 좀 살게 해달라고 싹 하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 그럴 리가 없다니. 죽는 걸 아는데 살리는 방법을 모를 리가 있느냐. 안 된다고. 하도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얘기했어요. 정월 19날 밤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다음 19날 새벽에 가만히 남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소에다 장작을 한 발이 끊고 오는 노인이 하나 있어.
그 노인한테 가서 쫓아다니면 용서만 받아라. 그럼 더 살게 해야지. 쫓아다니 가만히 가서 첫 새벽에 가서 이제 12시부터 기다리는 겨. 남자분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노인가 붙더니가. 아 이제 소에다가 나무를 한 발씩 들어와. 옛날에 나무 장사들 전부 들어왔거든. 쫓아 들어가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든지 미친 참 재수없이 새벽부터 들어오네. 내줘. 남하고 장적 팔라고 흥정하려고 하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돌아생겨놓고 얘기를 하니 장적을 팔아먹을 수가 있나 이 노인은. 하루 종일 장적 팔라고 쫓아와서 이미 돌아세워놓고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니 장적도 못 파는 이놈은 욕도 먹고 두드러 맞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어. 놓치면 큰일이니까. 다 저녁 때가 되니까 장적을 못 팔고 그냥 가 노인이. 남이 시비 벌어지는 장적을 또 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남이 싸움하는 것 같으니까 와서 장적 그걸 흥정하려고도 안 하고. 도로 나가니까 이제 놓치면 큰일 났거든. 붙들고 이제 못 가게 하는 게요.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용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을 나와서 남대문 옆에 바로 이렇게 얻어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손을 받치더니 너 이리 오너라. 너 앞만 봐도 옷 입은 걸 보고 gat 쓴 걸 보니까 미친놈은 아닌데 누가 나한테 용서받으라고 하든 부창이가 그러대 그랬더니 그러니까 부창이가 당신이 그러더란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엉겁게 예 그랬어요. 하도 딱 맞으니까 그래 내가 한 번만 용서하고 그런데 이후에 부창들은 그런 장난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 그런 짓을 또 하는 날이면 벌이 엄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서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기운이 없어. 왜 그러나? 아, 부창인가 그러지 하는데 내가 물어보고 이해했어. 이게 자네가 한 일러준 것을 내가 고해 바친 셈이 됐으니 미안하게 이럴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날 사랑에 들어가서 이제 날 새기 전에 빨리 인수인기식을 해야 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북창 정령은 나이를 30살을 띄어서 이모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천의 칠성님의 허락을 받아 이게 남겨주니 보고 살피소서 이렇게 고천문을 해야 돼. 고천을 하늘에 구하는 글을 지어서 불에 살려서 이렇게 태워 올려야 돼. 그걸 소지한다고 그래요. 종이를 태워 올린다. 그럼 거기서 임수인식이 끝나서 이 사람은 60살에 죽었고 북창은 원래가 84살이 고직명인데 54살에 죽게 됐어요. 그 이후에 또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또 10살만 뛰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10살을 또 떼줬어. 그래서 44살에 돌아가시는데 44살에 돌아가시면서도 늘 그랬대요. 아이고 언제 다 살겠지. 언제 다 살겠지. 내일은 뭐가 있고 모레 뭐가 있고 내년에 뭐가 있고 하는 걸 죽는 날까지 이를 환희하려니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에게 속아 사는 게 내년에는 돈 벌라나 내년에는 승급 좀 해서 내가 일자리 아니고 회전이 되어서 큰 이쯤 한번 해볼라나 이러한 희망에서 살고 참 무언가 기대해서 사는 건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일 뭐 모레 뭐 다 재미가 없어요. 궁금한 게 하나나 있어요. 근데 아이고 언제 다 살고 얘기하고 44살에 돌아가실 때 그 양반이 사작의 초사를 지었어.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 자기를 조상하는 시를 지었어요. 대개 사람이 죽었을 때 시를 지어서 참 훌륭한 분이 가셨으니 얼마나 참 아까운 일이냐. 세상을 위해서는 등불과 같은 분인데 이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마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통해하는 말을 쭉 써서 그 양반이 엄청 훌륭하다는 걸 되게 읊는 게 조시인데 이 양반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조시를 썼죠. 뭐라고 썼느냐면 일생 녹화 만권서 일일웅진 천종주 일생에 만권의 책을 읽었고 하루에 1000잔의 술을 마셨네. 고삼 복희 상사 속설종래 불교 복희 이전의 복희라는 옛날 태고적 임금이 계신데 그 양반 이전의 얘기는 고담줄로를 야 신바람이 나. 왜? 우리 조상 얘기니까 또 성현의 얘기니까 나서 했는데 속설은 종래 불가고요. 속된 얘기는 종래에 한 번도 입에 담으로 속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야 어느 집 새끼가 참 미인이더라. 어느 집에 가면 술 맛이 좋다. 그따위 얘기는 한 번도 입에 담으로 말한 거지.
아내는 30의 칭하성인데 안자라는 분은 엊그제 말했죠. 공자님 제자 아니다. 얼굴 안자니 이름이 해자의자 이름인데 이 양반은 성이 안 쓰고 이름이 해자니까 여기다 자자로서 공자 하나처럼 안자라고 해요. 아내는 30의 칭하성이요. 이 양반은 30에 돌아가셨어도 아성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성이라는 건 두 번째 임금이란 성현이라는 뜻이요. 어그마자 성현입니다. 아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선생지수 하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선생 너는 아성도 못 되는 게 왜 44살까지 오래 산다고 고생만 하느냐. 이 양반은 30에 돌아가요. 30에 돌아가셨어도 공자님 다음에는 안자입니다. 참 잘난 분이었었죠. 근데 부창 당신은 아성 소리도 못 듣는 이게 44살까지 어찌 그걸 오래 사노 하고 자기를 비웃음시여.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형제가 먼저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집에서 그 이세원이라는 분하고 잘 봐주고 있는데 종이 쫓아와서 큰 도련님을 위독하십니다. 영감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영감이에요. 양반 배슬이 영감이라면 말하자면 관아의 사또 고루의 사또들이 저는 영감이지. 빨리 가셔야 했습니다. 아 내가 의사를 모르는데 내가 간다고 아픈 사람이 나 의원을 빨리 불러와라. 그냥 가서 의사를 불러 가서 의사를 부전히 불러가 됐어. 근데 그냥 갔어요. 죽었어. 쫓아와서 큰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구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안 됐구나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만 근데 내가 감들 별 될 거 없으니 할 수 있느냐. 애비 먼저 죽은 자식이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거저기다 둘둘 말아서 처마 밑에 반 밑에 치워놓았거나 가고 해나 저물거든 뒷살에 갖다 버려라. 가고 그냥 가두고 둬. 비치고 왜 나의 자리에 집에 가봐야 되지 않는가. 아 집에 가면 내가 간다고 주님이 사고 나가니까 파독이나 뒀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울 때 파독 두지 않는 걸 알고 그냥 파독을 상대해서 뒀어요. 조금 있어 또 쫓아와서 종이 둘째 도련님이 또 괜찮으시다. 그게 어떻게 괜찮으냐 그랬더니 큰 도련님하고 병세가 똑같습니다. 아 그럼 빨리 의사를 불러다 뵈라. 예 의사를 불러 갔습니다. 그럼 의사가 오거든요. 힘이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칭찬을 받더라. 이 조금 있다 종이 쫓아와서 막 돌아가셨어. 숨이 막 넘어갔다는 게. 그럼 다 죽었네. 그뿐이요. 이제 다 죽었다 이 말이 하나도 없다. 이 친구가 마주 앉았던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사람인가. 세상에 자식이 다 죽었는데 나무 일처럼 안 됐네. 그 다 죽었네가 그게 할 말이냐 말이야. 빨리 집에 가보게. 근데 내가 간다고. 죽은 내가 살아나겠다. 거의 받으리라 돈 주세요. 그래 친구가 할 수 없이 의절을 했어. 내가 자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니 아주 차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응? 그게 내 열동도 아니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집에는 오죽 집에 식구들이 애통하겠나. 빨리 집에 가보게. 가고 내쫓으니까 다시 자녀하고는 다시 못하지 않아. 다시는 안 만나겠네. 그럼 할 수 없지. 거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기 뒷산에 나갔다 묻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해가 넘어가고 뒷산에 나갔다 내버리라는 게 묻어주지 말라는 게. 그러면 묻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도 부모 먼저 죽은 자식 애장은 갖다 버렸지 묻어주들 안 했어요. 왜? 장례를 잘 해주면 야 그 입이 갔더니 장례 푸짐하게 지내주니 또 태어나서 그 입이 가지고 왜 갔다. 또 와서 죽는다. 그냥 갖다 묻어주다 그냥 내버리면 에이 그 집에 나면 또 묻어주다 그냥 내버릴 때 딴 일이 와서 태어난다고 다시는 안 온답니다. 그런 미신이. 그래서 이제 안 묻어주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해가 너울너울 넘어가니까 이 양반이 송장을 어디다 갖다 버리나. 그거나 좀 보려고 뒷산을 살살 올라가니까 송장을 갖다 버리고 갔어요. 그 일꾼들 돌아가는 길이요. 얼른 솔부동 밑에 숨었다가 산에를 살살 올라가니까 산 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말대로 죽어가지고 죽어보니까 우리 왼수가 갚아졌니? 야 그놈이 우는 건 못하고 인장은 하나도 깜짝도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 놈이 있다 그래. 야 그렇게 지독한 놈을 내가 알았는데 설마 하나가 죽는 것도 아니고 둘이 다 죽으면 이제 아이고 내고 나는 절손이다. 우리 집은 자식도 없다고 통곡을 할 줄 알았는데 우는 건 고사하고 왼쪽으로도 깜짝을 안 하니 이게 우리는 왼쪽으로 어떻게 갚으면 되느냐. 그 얘기하는 게 느끼는데 뭐 이게 모골이 송이냐 그냥
머리가 전 하늘 올라가는 것 같아. 나처럼 빠지든 안 했던 올라갈 수 있어. 그래 그냥 정신없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집을 가다 생각하니까 참 북창난 사람이 대단이야. 그때 생각을 하니 그래 북창 내 집으로 갔어요. 북창 부르기 북창이 나왔어. 아 웬일인가 집에 안 가고 참 자네한테 내가 별 만날 면목이 없네. 내가 너무 경솔하게 의절하려고 했네. 아 왜 거기 올라가서 그 소리는 무슨 일이 와서 그래. 그게 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소리 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 여기 북창에 집에 앉아서. 그게 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소리들이 와서 쓸데없는 걱정 안 해. 자네가 한 말은 다 그저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한 말인 줄 알지. 다 이해한다는 말이 걱정 안 해. 친구 마음을 본인 스스로보다 더 잘 알아. 저놈이 내일은 어떻게 변하는까지 관여하는. 그 양반이 44살에 세상을 떴는데도 5개 올라갔다부터. 이제 5개도 엄청난 게죠 사실은. 입신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좌성지제라고 하고. 서양동 가운데는 5개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차 훌륭한 말하자면 인물감이 있어서 하루 이틀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3개, 4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나라가 태산반석에 올랐은 것처럼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나라의 바탕은 길고 우리가 이 압제받고 살던 우리 황인종을 위해서라도 황백 전환기는 피신 고게 되어 있는 거니까 황인종하고 백인종이 위치바꿈을 하는 게 공헌해야 되고 더군다나 막연하게 황인종보다는 그 가운데서 제일 고생스럽게 사는 게 중국, 인도,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3,000년 동안 제일 비참하게 사는 게 우리 민족이죠. 사실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그런데도 그 전까지 다 잘 살았거든. 우리가 제일 비참하게 사는 종들은 황인종이 이 기차에서 분풀이를 다 백인종 놈을 데려다가 전곳을 뿌리듯이 때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고 참 더 위대한 힘으로 영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지금 현재와 같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정말로 도덕의 지배가 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영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니까 더 공부를 해서 한번 헌신해야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공부에 이 구봉선생의 일화 같은 걸 들어보면 말이에요. 참 저 양반이 하도 미지수가 많고 아주 천생입니다. 천생이로 태어났는데 저 양반을 이 양반은 구봉선생한 말이요. 친구분 둘 다 친구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구봉이 자네 친구인가 그러면 에이 친구가 뭐예요. 가히 스승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친구라고 하지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율곡 선생이 그러고 우계 선생이 됐어요. 저를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글 가운데 외우라고 했습니다. 것이라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한 살씩 차이니까. 두려울 내자 친구라고 어떻게 하느냐. 두려운 것이다. 이게 율곡 선생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율곡 선생이 자네인 아니 그러거든 서로. 그 아들이 있다고 율곡 선생이 자기가 그랬대요. 그 천생 구멍을 보고 어째 너한테 벗을 주셨습니까? 왜 친구가 됐습니까? 이번에 남 그렇게 그 사람은 천한 놈인데 내가 벗을 주고 싶었느냐? 내가 그만 못하냐 할 수 있느냐? 그 네가 한번 그럼 만나보라. 그 아버지는 나가고 그날 아들이 기다렸어요. 밖에 와서 구멍에 이리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에 압도돼서 벗은 발을 꼼짝 밀어서 전없이 나고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마침 좋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제 오신다고 저녁 때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돌아가다 말고 돌아서서 요새 콩 한 마리 얼마나 한다더냐. 그 양반이 콩 한 마리 얼마나 한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갔지. 아버지가 오시고 난 뒤에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유 나가보니까 벗은 발을 뛰어나갔던 거야. 나는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너는 신을 못 신고 오는데 나는 나만 신고 다니지 않느냐. 그니 뭐라고 하시던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냐고 묻고 저녁 때 오신다고 했더니 요새 콩 한 마리 얼마냐고 물으시니 당신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너는 장사나 해먹으라는 게야. 누구네 뼈다구가 더 무거운지 장사나 해먹을 장군이지 너는 양반이나 군자노로 탈 사람은 못 된다는 얘기다. 홍당무가 됐대요. 남부끄러워서. 그때는 사농공상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장사치. 장사치는 왜 그렇게 천하게 이겼느냐. 지금은 돈이 만능 시대니까 제일 장사가 귀한 시대였지만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이익 남기고 부재간에 하더라도 이익을 남겨야지 팔어. 이 장사의 근성이니 부재간에 이익을 남겨야지 파는 사람이라면 막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제일 바닥에다 놓았어. 암만 지내도 이익이 없으면 안 팔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데가 있다. 그래서 제일 바닥지부터 놓는 데지. 천한 지금 사람을 뭐 때린다거나 짐승을 잡는다거나 해서 바닥에다 놓는 건 아니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게 지은 거랍니다. 나중에 이 양반이 필은 제자가 구봉선에 지는 제자가 임진왜란 때 소위 권율 장군을 이 양반이 가르쳤어요. 이순신 장군을 이 양반이 가르쳤어요.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직전에 나라에서 붙들어서 사형을 했지 그 양반은. 수계 장군 박묘벌 이가 가르쳤어요. 남명 조식 선생을 시켜서 그 손자사의 망당 홍희 장군 곽지우를 이가 가르쳤어요. 정기룡 장군을 이 손으로 직접 가르쳐냈지만 사람을 시켜서 정기룡 장군을 기렸습니다. 나라의 위급을 구하는 데는 이 양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10여 세, 20여 세, 30여 세. 토종선생이 저 양반보다 송공선생은 30몇 살인가 위에요. 그 만나면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그랬느냐. 참 잘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나와야 되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튼튼하게 만들고 앞날을 밝혀야 될 때가 그러한 큰 야망에서 지금도 산에 들어가서 불철주야 공부하는 우리 도우들이 여러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먼저 시작하고 2, 3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절 2, 3년 먼저 올라가고 1년 먼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뒤에 하더라도 더욱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이 집에서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앞서간 사람을 더욱더 앞질러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아무쪼록 저희들도 제가 이걸 강의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선생님이 하신 일을 제가 대신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일꾼이 될 만한 자질도 없고 이미 나이도 87도 다 넘었어요. 이제 암시가 이제 겨우 살아봤자 한 50년밖에 더 살겠지. 그러니 세월은 가깝고 그러니까 그저 이것이 내가 해야지 할 최대의 책임, 난 이걸 책임 맡고 있어야 나올 문연이다 이렇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저 할 수 있는데 금년이 될지 내년까지 할지 그 다음 해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고 그래서 후배들이 나와서라도 이 나라에 큰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 아니냐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정원에 오매에 가면 잘 들으시고 그동안에 공부하신 일을 자주 서로 담소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궁금한 일이 있으면 그저 몸이 아프다는 거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늘 상담을 그것도 상담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공부의 진전에 대한 상담이 자주 있었으면 더 반갑겠다. 이 공부를 혼자 배웠으니까 혼자 해보자. 그렇게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옛부터도 스승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주 들으셔서 자주 탐소하시면